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채부심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 책이 몇 번째 책이죠? 오랜만에 책이 나와가지고 저 한 11번째 책 읽고. 벌써. 네, 거의 뭐. 근데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네. 여기서 1억이면 1억 달러입니까? 아닙니다. 1억 달러면은 그 정도는 1억 아니고. 달러는 있어야지 사람이지 막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냥 달러 자산 1억 정도면은 1억 평생 원? 월급에 1억 원? 평생 월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억 원이라고 네. 하는 게 뭐 노후 준비로는 뭐 전혀 이제 충분치 않고 네. 그런데 달러 자산이라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원화 자산 1억 원이어도 예.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대상으로 그다음 그때부터 약간 은퇴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현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에 필요한 돈이 십수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지금 당장 십수억이 없으니까는 노후 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만드는데 시간은 충분하기도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책에서는 뭐 65세부터 연금 받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얼마의 월 생활비로 생활하게 될 건데 월 500 받을 건지 400 받을 건지 아니면 뭐 월 1,000만 원을 쓸 건지 그렇다면은 공적연금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럼 공적연금을 뺀 나머지 사적연금과 내 나머지 투자로 얼마를 완성하면 되는지가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역산을 했을 때 45세 때 몇 억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현재 약 1억 정도 40대 정도 되는 나이에 1억 원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계시면은 소위 5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그 노후 현금 흐름 대비는 다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지는 말아도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달러인 거는 2035년부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올해 뭐 이미 또 1% 네. 될랑말랑.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실질이니까 올해 0.9%는 실질이고 물가가 2%니까 명목은 2.9% 오르는 거고 네. 내년은 실질로 한 1.6 보는 건데 물가가 한 1.8 나오면은 3.4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자산 가격은 이런 명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5억이 6억 되면 20% 오른 거지. 네. 근데 실질로는 한 7%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뭐 기간의 그 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예, 물가를 감안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인지하는 금액은 명목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5억이 6억 됐다. 뭐 주가가 10,000원이 12,000원 됐다. 이게 훨씬 편한 거기 때문에 그 명목 베이스의 그 상승률을 봤을 때 한국이 잠재 3%는 나오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35년부터는 70년생들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 퇴출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203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로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한 20년을 봤을 때 10년 정도는 그래도 우리 원화 자산을 가지고 소위 엣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후반기 10년은 달러 자산으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달러 자산으로 가놓는 게 복리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달러 자산이란 제목. 특히 요즘에 달러 자산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예. 책에서 앞부분에 근데 그렇게 꼬집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재테크 과몰입 상태라고. 네, 과몰입이죠. 전 국민이 근데 이거 과몰입 재테크를 돼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채부심도 보시고 네, 최승훈 대표님 나오는 영상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가 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채부심을 개인적으로는 봐서 재테크가 안 된다. 아니요.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관행은 네. 소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재테크 관행은 개인에게 부적합해. 이거는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의 재테크 관행은 사실은 기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을 불러서 섹터 세미나를 듣고 그다음에 전략 시황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투자 전략가를 불러가지고 전략 시황을 듣는 거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기관 투자자를 마치 서울시에서 40년 택시를 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길을 다 알고 있고 어디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네, 이거가 네, 네. 이제 선수들. 암묵지와 그 지식 체계로 다 체득화가 된 분이고 개인은 내비를 켜고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개인들에게 내비게이션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확률이.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을 다루는 일을 할 때는 노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지는 건데 이런 기관 투자자용으로 이제 많이들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관행이 이렇게 돼버린 거여 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투자 정보가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버퍼 없이 바로 B2C로 가버리니까 B2B 대상으로 저희가 세일즈를 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B2C로 가버리면서 개인들이 역설적으로 저희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리서처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막 기관 투자자들처럼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나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돈 받고 그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시니까 제 시간을 써가지고 그 공부하고 운용을 하는 건데 개인분들은 이미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시면서 또 이 재테크는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마치 전업 투자자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부업이 된 건데 그 부업이 됐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투자도 그런데 자기가 적성과 직업이 그 적성과 이런 재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성과 재능이 안 많으신 분도 제가 볼 때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심지어 여의도 안에도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아놨지만 한 2,000명 모아놨지만 이 안에서도 다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택시를 타고 예를 들면 강남에서 강북 갈 거면은 택시 기사를 불러서 택시를 타는 게 편한 것처럼 때론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쪽을 잘 운행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는 것만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모든 길을 다 운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그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모든 길을 다 걸어보고 운전해보고 하면서 그 너무 딥 리서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테크 과몰입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과몰입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적절히 공부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개인들이 내가 직접 다 해야지 남을 못 믿고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잘 하는 사람들 거를 좀 잘 이용해라.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전업 투자자처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예를 들면요. 예. 예를 들면 ETF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TF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QQQ 같은 거죠. 네. 나스닥 베이스로 하는 이제 ETF 제일 유명한데 이거는 YOY 그러니까 이게 전년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20% 정도 떴습니다. 네. 근데 그냥 패시브 ETF 그냥 딸깍 사면은 소위 20%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좀 느끼셨겠지만 작년에 환율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이거 더 나고. 화냈지 않은 거랑 화내지 않은 거랑 수익률 차이가 완전 벌어졌거든요. S&P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수가 20% 떴는데 환으로 또 10몇 프로 갔더니까 30몇 %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를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 이제 소위 QQQ 액티브. 우리나라에서 ETF 중에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ETF들은 6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액티브하게 운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개별 전체 포트가 이제 QQQ 하나인 분도 많진 않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인덱스 투자를 할 때는 막 패시브 인덱스 투자하는 게 마치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날고기는 그냥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미국 S&P랑 미국 나스닥 지수를 액티브하게 좀 운용을 해버리면은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분들한테 패시브 ETF뿐만 아니라 액티브도 같이 반반 섞어가지고 포트 짜면은 훨씬 좋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액티브 메이저들은 왜 그 주식을 좀 잘하냐? 그냥 평생 밥 먹고 주식만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하드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그런 하드한 환경에서 모든 섹터 다 보고 글로벌 수출 경기 모든 지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이 그걸 따라가면서 벅차하는 이제 시간 부족으로 벅차하는 그 모든 일을 여기 사람들은 돈 받고 하고 있잖아요. 돈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운용을 하는데 그 사람을 쓰는 비용이 꼴랑 0.1%에서 0.6%니까 그거 줘가지고 자기 시간 아끼면 저는 그 돈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을 맡겨도 0.1%에서 0.5% 차이는 이제 소위 40만 원 나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에 그 시간 다 쏟는 돈이 40-50만 원도 안 하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잘 쓰시고 상품을 잘 쓰시면은 좋은 솔루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 높인다면은 뭐 노후 자금 준비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달러 자산도 필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와중에 네.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또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 책에 이 책의 개인적인 그 대안의 연장선이 있어. 그러니까 피카오 코리아를 낸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그 자산 구조와 그 수도권 과잉 과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소멸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노동 투입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동 퇴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35년 이후를 맞게 됐는데 네. 2035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제도 개선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지만은 개인들은 결국은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시장 과열이 그러면 2035 전후로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도 91, 92년에 주식 부동산 둘 다 무너졌을 그쵸. 때 그때 결국 남아있는 승리자는 와타나베 부인밖에 없었거든요. 해외 투자하는. 그냥 맞습니다. 특히 정고점일 때 처분해가지고 달러로 바꿔놓으신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30, 2035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 견조한 흐름 뒤에는 장기적으로는 소위 제로화 성장 시기를 꽤 오래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 많이 취득해버려가지고 그 대출 이자 갚다가 현금 흐름 부족하게 되면 노후 준비 안 되는 건 뭐 명약관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서학개미 전체 익스포저가 130빌리언이 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계의 순자산이 부동산만 7천조인데 네. 금융 미국 자산으로 130빌리언은 너무 작아 보이고요. 그게 1300빌리언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앞으로 해외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넘기고 있고 해외 투자를 겸하고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역시 국장보다는 미장에서 버는 게 더 용이하구나. 아까 이제 네. 코스피 코스닥 하드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계시는 거고 좀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꿔나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